여기 보면은 작은 헬기가 보이시죠? 작은 헬기가 보고 이게 이번에 사고가 났던 아메리칸 항공 산하의 PSA 항공기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강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미국 워싱턴에서, 워싱턴 주가 아니고 워싱턴 DC입니다. 포토맥강에서 항공기하고 육군의 헬기인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을 하면서 두 항공기에 탑승한 67명 전원이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중에서 충돌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충돌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작은 헬기가 보이시죠? 작은 헬기가 보고 이게 이번에 사고가 났던 아메리칸 항공 산하의 PSA 항공기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강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 헬기가 비행기 뒤쪽에서 부딪힌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NTSB에서 전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자 NTSB라고 하는데 사고 조사를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황만으로는 블랙호크 헬기하고 그다음에 저 항공기는 이제 거의 레이건 공항 다 왔거든요. 다 왔기 때문에 고도가 낮은 상태였고 헬기가 그 고도에 딱 비슷하게 운행을 하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The American Airlines plane can be seen flying towards the airport before the two collide, causing a mid-air explosion and fall into the river. In the second video, you can see the Army helicopter and American Airlines plane travel toward each other. After the collision and subsequent explosion, the airliner can be seen spinning into the water, and the Black Hawk is also seen falling into the water. 보고 계시는 이 비행기가 저도 가끔 이 작은 아메리칸 이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비행기가 있거든요. 이 작은 비행기가 이번에 사고가 났던 아메리칸 이글 5342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AA라고 하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그 자회사의 PSA라는 항공사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아메리칸 이글 항공기고 이게 사고가 났던 그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출발을 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레이건 국립공학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요게 그 충돌한 육군의 UH-60이라고 부르는 블랙호크 헬기라고 보이는데 요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죠. 당시에 사고가 현지 시간으로 1월 29일 오후 8시 48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인근에 거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 다 와가지고 내려가는 도중이었죠. 그 다음에 충돌 지점이 거의 400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피트면 거의 120m 정도 되는 높이에요. 거의 착륙을 위해서 거의 내려오고 있었던 거고 이 블랙호크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400피트까지 안 날라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는 왜 400피트를 날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00피트가 훈련을 할 때 최고 비행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발생 후에 다음날 오전에도 물이 엄청 차가워가지고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 취임식 하는데도 실내에서 했을 정도로 워싱턴의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현지 보도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저체온증이 일어나서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온도였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거의 존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항공기의 잔해인데 보시면은 지금 강에도 이렇게 살얼음이 껴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고가 도대체 왜 일어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 문제도 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는 보통 허용된 고도가 높이가 200피트를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사고가 난 지점이 400피트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점도 아마 조사를 해봐야 어떤 이유 때문에 400피트까지 올라간 건지 아마 이유가 나올 거고 시야가 분명히 제한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들은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이었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어쩔 수가 없이 시야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기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아마 충돌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를 하지 않냐? 관제탑과 헬기 간의
통신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돌 30초 전에 관제탑에서 이 헬기에게 여객기를 육안으로 확인했는지 물었다고 그래요. 여객기가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후의 지시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회피 장치가 있지 않냐? 회피 장치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교통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TCAS라고 하는 시스템이 여객기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항공기가 보내는 신호를 내가 받아가지고 어디에 어떤 항공기가 있나 잠수함에 쏘나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어디에 비행기가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이게 간섭이라든지 센서가 제한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인해서 잘못된 경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객기에는 이게 다 있다고 그래요. 티켓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용 헬기에는 티켓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용 헬기가 시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관제탑에서 관제 신호를 받고 그다음에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항공기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없을 때는 관제소를 건너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제를 한번 관제탑을 건너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왜 블랙호크가 그 높이까지 날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서 관제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도 기사에서 나온 분석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야 제한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용 헬기 자체가 이제 충돌 회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공역 관리 문제가 워싱턴 DC 주변에는 되게 복잡하다고 그래요. 이제 제주도나 뭐 김포 같이 되게 복잡한 공역이라고 하는데 민간 항공기하고 군용 헬기하고 비행 경로가 이렇게 적절히 분리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TSB가 현재 뭐 블랙박스도 회수를 해서 이제 분석에 들어갈 거고 한 달 내에 예비 보고서를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예비 보고서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겠죠. 충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언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헬리콥터가 여객기에 부딪힌 걸로 보여요. 뭐 헬리콥터 조종사의 뭐 피로라든지 뭐 주의력 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말했던 나이트 비전 때문에 상황 인식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한 달 내로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번 비행기 사고의 피해자가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67명이 사고가 있었는데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그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에 이제 소속의 6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중에 이 2명이 한국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계 입양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계 선수라고도 하는데 진아한이라는 왼쪽에 있는 선수고 16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스펜서 레인이라고 하는 똑같이 16세 선수가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진아한 선수의 어머니가 같이 사망을 하셨고 그다음에 스펜서 레인이라는 또 한국계 입양아의 어머니도 크리스틴 레인이라는 분도 같이 사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1994년도 세계 챔피언 출신의 부부인데 이 코치 두 분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피겨스케이팅 쪽에서는 상당히 큰 사고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는 총 14명의 스케이터가 탑승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타에서 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대회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상당히 많은 선수와 선수의 가족 그리고 코치들이 사망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14명 이상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관련된 인사들이 이번 사고로 희생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의 희생자의 3분의 1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겨스케이팅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고 국제 빙상 연맹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되게
보지 말아야 되는 이 잔해들을 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뉴스들을 저희가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모두 희생이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화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라든지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항성의 뉴스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